이제 이 단원이 수열이야, 수열. 수열. 이쪽은 앞 단원보다는 조금 쉬워. 수열은 무슨 뜻이냐면 수를 나열한다의 줄임말 수열이야. 수를 그냥 나열하는 거지. 수를 나열하는 거. 영어로는 sequence, sequence. 자, 근데 수를 나열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끼어들어야 돼요. 뭐냐면 규칙성입니다. 규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를 나열하는데 1, 2, 5, 마이너스 1, 0 이렇게 나열하고 그 다음 숫자를 구하라고 했어. 그 다음에 2, 4, 8, 10 그 다음 숫자가 뭘까요? 라고 했습니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 다음 숫자가 뭘까요?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게 수열이야. 이게 수열. 수를 나열하는 거지. 근데 이때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뭘까요? 몰라. 왜냐면 앞에 뭐 규칙이 없단 말이야. 이 규칙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 두 번째는 2, 4, 8, 2, 4, 6, 8, 그 다음 숫자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맞출 수 있는 거야. 그지? 왜냐면 규칙이 있어. 어떤 규칙이 있냐? 2씩 커진단 말이야, 이게. 2씩 커지기 때문에 얘는 2씩 커지면 10이다. 이거 배우는 거야. 이쪽에서는. 자, 그 다음에 얘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 다음 뭘까요? 라고 했으면 규칙이 1과 마이너스 1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1이겠지. 이때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수열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거다 이 말이지. 알겠지? 자, 그런데 이게 수열인데 이때 이 수열 일단 그래서 너는 탈락. 이런 수를 나열하는 거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제일 앞에 있는 이 숫자를 첫 번째 항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뭐 첫째 항 이렇게 같은 말이지. 이게 첫 번째 항이야. 근데 당연히 두 번째 항이겠지. 이게 세 번째 항이고 이게 네 번째 항일 거란 말이야. 얘는 다섯 번째 항이야. 그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때 A를 쓰고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넘버링. 얘는 첫 번째는 A1, 얘는 A2 이거지. 이렇게 안 쓴다. 이거는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두 번째 항 표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쭉 갔을 때 A의 100번째 항이 뭐냐 이거지. A의 100번째 항. 100번째는 뭐냐 이거야. 이거를 몇 초 안에 말을 해야 되냐면 아무리 늦어도 5초 안에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2, 4, 6, 8이니까 잠깐만 그 다음 12, 그 다음 14 이렇게 써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 규칙들만 보고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얼마냐? 5초도 안 걸려. 얘는 얼마야? 얼마야? 200이 됩니다. 200. 그 어떤 규칙이냐면 2, 4, 6, 8이면 여기 요 숫자 1에다 2를 곱하면 요 숫자가 나와. 맞잖아. 이게 세 번째 항이니까 요 숫자에다 2 곱하면 이 숫자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 2 곱하기 200이지. 그러면 이때 얘도 마찬가지. 첫 번째 1이네.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쭉 가서 A의 2025는 뭐냐 이 말이지. 이거 뭘까? 뭐야 이거? 1이겠지. 왜냐하면
홀수 이게 첫 번째인데 홀수 번째는 1이고 짝수 번째는 마이너스 1이니까 홀수 번째는 1이다 이렇게 이제 푸는 거야. 요 내용이야, 요 내용. 알겠지? 예. 이 내용인데 특히 우리가 배울 내용은 수열 중에서도 이 앞에 등차라는 말이 붙은 수열을 먼저 배워요. 등차.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수열이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그럼 등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차가 이 등이 같을 등자야. 그러니까 차가 같은 수열을 같다라는 말이 같을 등호할 때 등자. 차가 같은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 보면 이런 거. 5, 8, 11, 14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가는 수열. 그러면 그 다음 숫자는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맞출 수 있겠지. 어떤 규칙이 써 있는가? 30컷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17이 되는 거지. 즉 이런 수열은 이게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네 번째 항 이렇게 간다면 이때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봐. 여기서 얘를 빼봐. 얼마야? 빼면 얼마냐면 3이야. 빼면 3. 11에서 8을 빼도 3이지 14에서 11을 빼도 3이란 말이야. 이렇게. 즉 차가 같아. 여기서 얘를 빼면 3, 여기서 얘를 빼면 3, 여기서 얘를 빼면 3. 즉 공통된 차이가 나온다는 거지. 똑같이 빼면 계속 3 나오니까 공통된 차이가 나와.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공차다 이렇게 말해. 공차 찻집 이름 있지? 공차. 그래서 이 공차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공통된 차이의 준말. 공차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공통된이 COMMON common 차이 difference야. DIFFERENCE. 그래서 공통된 똑같은 차이가 나온다. common difference. 그래서 이때 공차는 요 D를 따서 앞으로 공차는 D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때 요 3이라는 숫자가 바로 뭐냐면 공차야.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은 이 이름 자체가 차가 같은 수열이야. 봐봐. 빼면 3이고 빼면 3이고 빼면 3인데 이 말을 다시 말로 바꾸면 등차 수열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가는 수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즉 빼면 계속 3이잖아. 말을 바꾸면 계속 3을 더하면 돼.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이름 자체가 차가 같은 수열이지만 차가 같다 이 개념보다도 3을 계속 더해간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자 이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이 수열에 첫 번째 항은 5입니다. 첫 번째 항은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차 요게 D 3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쭉 가서 야 그럼 A에 203번째 숫자는 뭐냐 요거를 보고 싶어. 근데 내가 이거 몇 초 안에 풀라고 그랬어? 5초 안에 풀어야 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1, 2, 3, 4 이렇게 나가. 이것도 1을 계속 더해가지. 이것도 등차 수열인데 이게 첫 번째야. 이게 두 번째야. 이게 세 번째면 야 쭉 가서 A의 203번째는 어떤 숫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203이지. 당연히 203이지. 근데 첫 번째 항이 5, 8, 11, 14 이렇게 쭉 갈 때
203번째는 어떤 숫자를 5초 안에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잠깐만요. 14, 17, 그 다음 3 더하면 20, 그 다음 3 더하면 23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5초 안에 말해야 돼. 그거를 처음에 배우는 거야. 대가리가 조금 하는 사람은요, 좀 이따 이제 배우면 2초면 나옵니다. 2초면. 그래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제 수열을 쭉 나열했을 때 어떤 항이 뭐냐 이거를 빨리 배우는 방법을 이제 배운다 이 말이지.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첫 장입니다. 첫 장. 왜 첫 장이 중요하냐면 보세요. 아까 2, 4, 6, 8, 네모 땡땡땡이야. 여기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뭘까요라고 했을 때 규칙이 있기 때문에 10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첫째 항 제일 앞에 써진 숫자가 몰라. 그 다음 4, 6, 8, 네모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네모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4, 6, 8이니까 그 다음 10이다 라고 하면 이건 틀려.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 이 수열은 알고 봤더니 아니 여기를 하자. 구하해라 그래서 얘는 첫 장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식 커지네. 그러니까 이때 여기를 10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첫 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4, 6, 2 커졌네. 그 다음 8이 됐네 라고 하면 틀려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첫 장이 6이었어. 그럼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6, 4, 6, 4, 6, 4 이렇게 반복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장을 몰라버리면 그 다음 거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수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첫 장이에요. 첫 장. 얘를 알아야지 그 다음 이식 커지구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얘를 모르는데 갑자기 요 부분만 보고 2가 커졌네 그 다음 또 2겠네라고 팔로 해버리면 안 된다. 알고 봤더니 앞에가 6이었어. 그러면 6, 4, 6, 4, 6, 4 이렇게 반복되는 규칙을 갖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식 하나가 나옵니다. 공식 하나. 그게 뭐냐? 그래서 지금 용어 정리해야 돼. 등차 수열이는 뭐냐면 차가 같은 수열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가는 수열이다. 이때 이 일정한 수를 요게 뭐냐면 3이야 3. 우리가 이거를 공차 이렇게 말한다. 공통된 차이니까. 그래서 얘 이름이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이게 공차입니다. 공차.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 딱 두 개만 알면 돼. 첫째 항과 그 다음에 공차.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다른 필요 없어. 첫째 항과 공차.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식을 유도를 하는데 어떤 공식이냐 보세요. 자, 첫 번째 항이 A1이고 두 번째 항 여기에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쭉 가다 보면 여기에 n번째 항이라는 놈이 있어. 우리가 이거 n번째 항이다. 그럼 이때 첫째 항은 당연히 A1이겠죠. A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여기에 공차를 더해야 돼. 근데 공차가 뭐냐면 D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항은 A1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D를 더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3을 계속 더하잖아. 이렇게. 세 번째 항은 첫째 항 플러스 D를 또 더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2D가 되겠지. 세 번째는 2D고. 네 번째 항은 첫째 항 플러스 3D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규칙이 나와. 그러면 이때 이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는 말이지. 앞에 규칙이 요 넘버링이 2면 여기가 1이지 3이면 2고 4면 3이야. 굳이 쓰자면 여기는 A1 플러스 0D잖아. 1이면 빵이네. 그러니까 1이 작아. 요 넘버링보다 1 작으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규칙이. 그래서 이 공식 하나 나옵니다. 등차수의 n번째 항 공식은 a1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d예요. 얘 일단 암기입니다. 얘 일단 암기야. 얘 일단 암기. 규칙. 공차가 d고 첫째 항 a1이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숫자보다 1이 작아. 그러니까 n이면 n-1이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 A1 자리가 5 집어넣고 공차 D 자리에 3 집어넣어봐. 그러면 이때 A에는 이렇게 하면 3n 나오고 5에다 3 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구해집니다. 즉 요런 식이 하나 나온다 이 말이지. 그래서 n에 1 넣어봐. n에 1 넣으면 A1은 1 넣으면 5 나왔지 이렇게. 그 다음에 A2는 여기 2 넣어봐라. 2 넣으면 6 플러스 2니까 8 나왔지. 즉 일종의 이 수열의 대표 반장이야 반장. 이게 이 수열의 반장이다. 그러면 203이라는 거는 여기 203 넣으면 돼. 203. 그래서 A에 203이라는 거는 여기 203에 3 곱하면 609거든. 609니까 답은 611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는 말이지. 611.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 문제를 풀려면 요 n번째 항이라는 걸 구하고 첫째 항과 공차를 대입하잖아. 그럼 이렇게 n번째가 이렇게 나와. 여기에 n 자리에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뭐랑 살짝 비슷하냐면 이거랑 좀 비슷하죠. 우리가 fx가 3x 플러스 2일 때 f에 100 구하라 이 말은 x에 100 대입하는 말이거든. 이게 x에 100 대입하면 이게 300이야. 살짝 좀 뭐랑 비슷해? 살짝 뭐랑 비슷해? 함수 느낌이 좀 나요. 함수 느낌이. 그지? 함수 느낌이 좀 나지? 결론 수열은 함수야. 수열은 뭐다? 함수야. 그래서 수열은 표현만 AN 이렇게 했을 뿐이지 어차피 내가 여기에 A에 203을 구하라 이 말은 요 N자리에 203을 대입하면 나오기 때문에 함수하고 똑같습니다. 함수도 똑같아. 네. 즉 함수와 수열의 차이점 뭐냐? 이거는 이제 그냥 참고로 알고 있어. 함수와 수열은 같으면서도 살짝 비슷한 거예요. 완벽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뭐예요? 어떤 값을 대입하면 뭔가 나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fx가 3x 플러스이면 100 대입하면 100에 3이 곱해지고 2가 더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함수야. 수열도 마찬가지로 이 n번째 항을 구하면 n자리에 숫자 대입하면 그 어떤 항이 딱딱딱 나온다 이 말이지. 근데 차이점 뭐냐? 보세요. 요 함수에는 2분의 1도 대입해도 돼. 3분의 1. 즉 실수를 대입해도 돼. 함수는 여기 3분의 1 대입하면 f 3분의 1은 약분하면 1에다 3 이렇게 나와. 근데 수열은 이런 건 없어요. a의 2분의 1 이런 건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럼 2분의 1번째 항이란 말이야. 그런 건 없어. 무조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니까 요 n 자리에는 뭐만 대입하냐면 자연수만 대입해야 돼. 그게 얘와의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함수는 여기에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돼. 루트 2 대입해도 돼. 근데 수열 같은 경우는 n번째 항이 정해지면 a의 루트 2라는 건 없다 이 말이지. 루트 2번째 항은 없어. 그냥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니까 요 n자리에 자연수만 대입한다. 그게 살짝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원리를 이해하면 이 등차수의 n번째는 a1 플러스 n-t입니다. 외우셔야 돼. 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를 외울 때는요. 책에 써지기는 이렇게 써졌어요. 책에 써지기는 이렇게 써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외울 겁니다. n번째 항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외울 거냐면 요 a1이 한글로 첫째 항이잖아. 그래서 첫째
첫째 항에 플러스 n-1 d가 뭐냐면 공차야. 그래서 한글로 외워야 돼. 한글로. 그래서 n번장은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외울 때는 첫째 항 플러스 n-1 공차다. 그래서 이 등차 수열에서 n번장을 구하고 싶다? 뭘 찾아야 되냐면 첫째 항과 공차만 찾으면 n번장을 금방 구해버린단 말이지. 외울 때 이렇게 외운다. 쓰기는 이렇게 쓰지만 마음속으로 외울 때는 첫째 항 플러스 n-1 공차. 첫째 항 곱하기 n-1 공차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100, 97, 94, 91 이렇게 나가. 이렇게 나가는 수열에서 A의 10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100번째. 네. 이게 A1, 이게 A2, 이게 A3야. 그러면 뭐냐? 뭘 더했냐? 여기서 여기 더할 때 뭘 더했어요? 빼기 3을 더했지. 그러니까 30에서 빼야 되잖아. 빼기 3. 빼기 3을 더하고 여기도 빼기 3을 더하면 계속 30 줄어들 때 100번째가 뭐냐? 오케이. 그럼 바로 n번째 항을 찾자 이 말이지. 아까 뭐였어? 이름이? 여기 이름이 첫째 항 100 플러스 n-1 공차 빼기 3이야. 이렇게. 그럼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곱하면요.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103이 됩니다. 구했지? 이제 100번째니까 n에 100을 넣어야 돼. 여기 100 넣으면 마이너스 300에 103을 해야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이게 답이겠지. 그럼 이거 얼마냐? 100 얼마야? 197. 그래서 얘는 100, 마이너스 197이 돼. 마이너스 197. 알겠지? 예. 잘 봐. 이제 외워야 된다. 잘 보세요. 자. 얘는 뭐야? 등차 수열의 공식이야. 공식. 야,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공식이 뭐냐? 그럼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첫째 항 플러스 n-1 공차. 근데 보세요.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을 구하면 어떤 형태랑 똑같냐면 fx는 ax 플러스 b랑 똑같은 꼴이 나와. 즉 1차 함수랑 똑같은 꼴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 봐봐. n자리에 x만 집어넣어도 3x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3. 이렇게 1차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 n번째 항의 형태는 뭐냐면 이건 공식이고 형태는 바로 ax 플러스 b와 같은 꼴입니다. 같은 꼴이 나와.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an 플러스 b 이런 꼴이 나온다 이 말이지. 무조건. 아니 여기에 아까 어디 있어? 여기에 공차에 3 집어넣으면 3과 n이 곱해지니까 3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에 어디 있어? 여기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차식꼴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의 형태는 바로 1차 함수 생각하면 돼. 이때 요 n의 개수가 보이죠? x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해? 이때 x의 개수를 기울기라고 불러. 이때 n 앞에 써진 숫자가 바로 뭐냐면 공차입니다. 그러겠지? 아니 여기 있는 이 3이 공차잖아. 3이 n하고 곱해지니까 n의 개수가 바로 뭐다? 요 n의 개수가 공차야, 공차. 이게 공차가 돼. 네. 뭐라고? 이게 공차가 된다고. n의 개수가 공차야. 자, 그럼 출발한다. 아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n번째 항을 구하라. 첫 번째 방법은 뭐야? 여기에 대입하는 방법이야. 여기에 100 대입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3 대입해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 이게 첫 번째야.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더 빨리 하는 방법은 이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3에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바로.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뒤에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얘는 바로 첫째 항을 이용해야 돼. 여기에 1 대입하면 100이 나와야 돼. 그 당연히 뒤에 플러스 103이 필요하겠지. 그래야지 1 대입하면 103에서 103 빼면 100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n번째 항을 구할 때는 요 방법보다는 요 방법으로 할 거예요. 알겠냐? 선생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학생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요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어 지금 보면. 알겠지? 그래서 야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구해.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뭘 찾아야 돼? 공차를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첫 번째가 공차를 가장 먼저 찾아야 돼. 그리고 이 뒤에 B를 구하려면 뭘 찾아야 되냐면 첫째 항을 찾으면 끝이에요. 알겠지? 근데 당연히 시험에서는 둘 다를 주지 않는 경우도 나옵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이제 풀어보고. 자, 등차 수열을 풀 때 제일 처음에 찾아야 될 게 뭐야? 공차야.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게 첫째 항이야. 자, 출발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등차수열 하나 등차수열 하나 만들어봐. 시작. 숫자 수열 만들어봐. 2 그다음 아니 이제 숫자를 나열해야지. 2, 4, 6, 8 할 거야? 그 너무 식상하잖아. 2 3, 4, 5, 6, 7, 8 오케이 그래. 2, 3, 4, 5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네요. 이때 n번째 항을 찾으라고 했다. 공차 얼마냐? 1이지? 공차 1이지? 1이니까 어떻게 출발해? 1n 이렇게 출발하겠지. 그 다음에 뒤에 구해야 돼. 예. 첫 번째 항은 뭐야? 첫 번째 항은 2잖아. 그러니까 뒤에 뭐가 필요해? 플러스 1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저기에 1 대입하면 땅이 나오죠. 이게 바로 n번째 항입니다. 알겠어? 이거 해볼까?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50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보이지? 이거에 n번째 항 출발합니다. 시작. 몇 n이야? 10n으로 출발하겠지? 아니 여기서 플러스 10을 더했잖아. 그러니까 10n이지. 그리고 첫 번째 마이너스 6이야.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0이 나와야 돼. 그 뒤에 얼마? 마이너스 60을 적으면 된다. 이렇게. 알겠지? 예. 요 방법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아까 요 자리에 이 첫째 항 자리에 마이너스 50 넣고 공차 자리에 10을 넣어서 해야 돼. 근데 요 정도는 감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구하는 거 했다? 뭐 찾아야 돼? 순서가 뭐야? 공차. 그 다음에 첫째 항 구하면 금방 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면 한 번만 더 연습하고. 자. 보여? 자, 출발. A에는 바로 합니다. 시작. 바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시작. 4n 플러스 1 이렇게. 됐지? 예를 들어서 야, 요런 수열에 A의 30번째 항이 뭐냐? 여기 30 집어넣으면 30 집어넣으면 12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냐? 한 번만 더 한다. 정말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자. 보여? AM 구할 거예요. 시작. 출발. 어떻게 출발해? 마이너스 5n. 됐지? 뒤에 뭐? 시작. 플러스 3. 여기까지. 아니, 일단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5를 더하는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3이 필요하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 뭐다? n번째 항 공식입니다. n번째 항 공식을 어떻게 쓴다? 아까 써봐. 어떻게 외워요? 시작. a1 플러스 뭐? n-1 d 이렇게 됐지? 근데 외울 때는 여기에 첫째 항 플러스 n-1 공차로 외우라는 말이지. 이거 외우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형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등차 수열의 형태, n번째 항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an 플러스 b 이런 꼴이 나온다 이 말이지. 이때 뭘 기억하면 되냐면 ax 플러스 b를 기억하시면 돼요. 1차 함수. 1차 함수 형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기까지 하면 등차 수열은 끝나버렸어요. 이제. 자, 이 마지막은 뭐냐? 자, 여기 n에 예를 들어서 3을 넣어봐. 3을 넣으면 여기에 그럼 3 넣으라는 말이거든. 얘는 a1 플러스 2d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5를 넣어봐라. 5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a1 플러스 여기 5 대입하니까 4d가 되겠지. 즉, 요 공식에 의해서 어떤 항을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 다시 세 번째 항은 첫째 항 플러스 2d,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 플러스 4d니까 즉 어떤 항이든지 요 공식 n자리에 뭔가를 대입하면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 왜 그러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야, 등차 수열이 있는데 다섯 번째 항이 7이야. 아홉 번째 항이 15야. 이때 A의 20번째 항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거는 뭐냐면,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쭉 가서 A의 20번째 항이 있어. 일곱 번째 항이 7이야. 아홉 번째 항이 15야. 이때 20번째 항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등차 수열에서는 첫째 항과 공차를 모르고는 아무것도 풀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 첫째 항도 모르지, 얘도 모르지, 공차도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어떤 규칙, 이게 7이고 이게 15면 얘를 구하라? 첫째 항을 모르면 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첫째 항과 공차 구해야 돼. 그래서 이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 이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 플러스 몇 D? 4D. 이게 7이야. 아, 여기까지 됐지? 아, 여기 그냥 5 대입한 거야, 그냥. 그다음 아홉 번째 항 뭡니까? 아홉 번째 항은 첫째 항 플러스 몇 D? 8D야, 8D. 이게 얼마야? 15야. 그러면 여기서 연립방정식 풀면 첫째 항 공차가 다 나옵니다. 그럼 이거 빼봐. 뺀다. 빼니까 마이너스 4D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D가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공차가 2지? 그래서 공차가 2입니다. 공차가 2. 그럼 여기 이제 2 대입해. 그럼 이게 8이니까 첫째 항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거 구했지? 이거 구했잖아. 그럼 여기서 자 출발한다. n번째 항 출발. 시작 뭐예요?
출발. 시작. 몇 N? 몇 N? 몇 N? 2N. 뒤에 얼마? 빼기 3.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 이제 20번째 항 구하면 40 빼기 3이니까 답은 37 이렇게 구한다 말이지. 알겠지? 근데 요 문제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다섯 번째 항이 첫째 항 플러스 4D, 아홉 번째 항은 첫째 항 플러스 8 되니까 20번째 항은 첫째 항 플러스 19D가 될 거 아니야. 여기 그냥 바로 대입해도 되겠지. 이렇게 고쳐놓고 굳이 n번째 항을 구해서 여기 20 대입할 필요 없이 다 모든 항이든지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알겠냐? 자, 이제 문제 들어간다. 1번 보겠습니다. 자, 등차 1번이에요. 이때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라 이 말은 바로 제 n번째 항을 구하라 이겁니다. n번째 항. n번째 항이니까 AN을 구하라 이런 뜻이야 지금. 그지? 그러면은 n번째 항을 구하려면 여기서 뭐가 하면 된다? 첫째 항과 공차항을 구하면 돼. 근데 제 5항이 8이다. 이 말은 야 다섯 번째 항은 8이다 이거지. 여덟 번째 항, 여덟 번째 항이 26이야. 이 두 개를 가지고 첫째 항과 공차 구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쓸 수 있어? 다섯 번째 항은 시작. A1 플러스 얼마? 4D. 이게 8이지. 여덟 번째 항은 A1 플러스 7D지? 이퀄 26이겠죠? 그럼 연립하면은 없어져. 마이너스 3D는 빼면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18이지? 고로 D는 얼마입니까? 6이죠? 여기 D 6 집어넣어라. 그럼 A1은 이게 24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됐냐? 자, 그럼 n번째 항 구한다. 출발. 어떻게 출발해? 시작. 몇 N? 6N. 뒤에 뭐 필요해? 뒤에 뭐 필요해? 마이너스 22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여기 1을 넣어야지 마이너스 16 나오니까.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잘 봐. 이 등차 수열 문제 쪽은 항상 문제의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문제의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왜 그럴까? 왜 두 가지가 나올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항상 뭘 구하는 문제야? 등차 수열 문제는 무조건 첫째 항과 공차 구하는 문제야. 무조건이야. 첫째 항과 공차만 하면 나머지 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이 항상 두 가지로 나와요. 이렇게 조건이 두 가지로 나오면 A 다섯 번째 항이야? 그럼 보는 순간 무조건 첫째 항과 공차로 이렇게 표현해야 돼.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된다. 무조건. 문제 한번 볼까요? 두 개 나왔지? 두 개 나왔지? 항상 두 가지 조건이야. 항상 두 가지 조건. 그래서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요 문제. 야, 등차 수열이 있는데 여덟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플러스 10이고 첫째 항,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더하면 15야. 이때 열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고쳐야 돼? 얘는 딱 고친다? A10은 어떻게 고쳐? 시작. A1 플러스 몇 D? 9D가 되겠지. 9D.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째 항과 공차만 찾으면 돼.
그럼 얘 또 고쳐. 얘 어떻게 돼요? A8은 첫째 항 플러스 7D는 A2는 첫째 항 플러스 D 이퀄 10이네. 그럼 여기서 이제 첫째 항은 나가리가 되겠죠? 플러스지. 나가리 되겠죠? 넘기면 6D가 10이니까 D는 2 찾았지? 그 다음에 얘 첫째 항 그대로 얘 플러스 첫째 항 플러스 D 플러스 얘 첫째 항 플러스 2D 이게 15야. 그럼 A1이 하나 둘 세 개니까 3A1 플러스 D2D니까 3D 이게 15. 3으로 약분하면 A1 플러스 D가 5. 근데 D가 2였네. 그럼 첫째 항이 3이네. 그럼 여기에 3 넣고 D 자리에 2 넣으니까 18 플러스 3이니까 2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등차수요. 알겠지? 보는 순간 바로 보여. 여기서 이제 굳이 이럴 필요는 없죠. 공차가 2고 첫 장이 3이니까 야 n번째 항은 공차가 2니까 2n 첫 장이 3이니까 플러스 1. 굳이 얘를 구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 굳이 이렇게 구해서 A 10번째 항이니까 그 다음 여기에 10 해서 답은 21. 굳이 얘는 이걸 구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 바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되니까. 알겠지? 자, 그럼 너희들 이제 해봐. 발전 문제, 요 문제, 체거 문사는 이거 보고 시작. 자, 봅니다. 자, 봐라. 지금 등차수열이야. 근데 앞에 힌트가 있어요. 공차가 양수다. D는 0보다 크다는 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구하라.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돼? 첫째 항 플러스 D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야? 첫째 항과 공차 둘 더하는 문제네. 대출발. 근데 갑자기 너희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건 뭐냐면 절대값이 있어서 절대값. 자, 간다. 그럼 요놈 고쳐보세요. 요놈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A6은 첫째 항 플러스 5D가 되겠지. 근데 학교에서는 아마 이렇게 배울 거야. 첫째 항은 이렇게 쓰잖아. 첫째 항은 이렇게 쓰는데 보통 요 1은 생략하고 그냥 1은 생략하고 보통 A라고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A1이라고는 안 써. 전부 다 A라고 썼을 거예요. 책에 보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일을 쓰는 게 편하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편하니까 난 일을 계속 써줄 거야. 알겠지? 예. 근데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 첫째 항은 그냥 A라고 보통 표현도 한다 이 말이야. 이건 참고로 알고 나는 계속 그냥 선생님은 A1으로 계속 써줄게요. 플러스 그 다음 뭐예요? A1 플러스 7D 이퀄 0이야. 좀 정리할까? 이렇게만 써주면 좀 정리를 해. 정리를 간단하게. 그럼 이게 2A1 플러스 12D가 0이네. 오케이.
2로 나누면 A1 플러스 6D가 0이다. 요거 하나 나왔지. 여기까지 쓰지 말고 계속 정리를 해봐, 정리를. 자, 그 다음에 나는요. 나는 일단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 플러스 3인데 A6이 뭡니까? 첫째 항 플러스 5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은 A1 플러스 6D가 되겠죠? 여기까지 고쳤지? 근데 이게 0이잖아. 이게 0이야.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 A1 플러스 5D가 얼마냐면 3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 A1 플러스 5D가 3이 되든지 A1 플러스 5D가 마3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식 하나가 A1 플러스 6D, 즉 식이 지금 몇 개 있냐면 식이 요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두 개 나왔어. 그러면 첫 번째는 얘랑 연립해봐. 즉 A1 플러스 6D는 0과 A1 플러스 5D는 3을 연결해봐. 연립하면 빼. 없어지네. 여기서 빼면 D는 0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3. 벌써 얘는 탈락. 왜냐면 공차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얘랑 얘를 연립해서 구하면 되겠지. 이렇게 됐냐? 좀만 쉬었다가.